악취가 대사들을 왕좌의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덮쳤다. 제임스 1세는 수년간 목욕을 하지 않았고 계속 침을 흘렸으며 그의 옷에서 이가 작은 서커스 연기자들처럼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는 다른 10명의 왕들에 비해 정상이었다. 한 명은 자신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믿었고 다른 한 명은 끔찍한 농담을 듣고 웃다가 죽었다. 어떤 황제가 자신의 말을 정부 관리로 임명하려 했을까? 냄새는 대사들이 왕좌의 방에 들어서기 전부터 그들을 덮쳤다. 마치 누군가가 죽어서 일주일 동안 태양 아래 방치되었고 썩은 계란과 사람의 배설물에 담가진 것 같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바로 잉글랜드 제임스 1세가 좋은 날에 나는 냄새였다. 이 남자는 오늘날 수백만 명이 여전히 읽고 있는 성경을 주문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수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다. 그의 혀니 어는 입에 비해 너무 커서 그는 항상 침을 흘렸다. 그의 옷에는 이가 너무 많이 있어 궁정의 사람들은 그것들이 작은 서커스 공연자들처럼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미친 부분이 있다. 그는 내가 이제 곧 이야기할 더 정상적인 왕들 중 하나였다. 아시다시피 누군가에게 전적인 권력, 황금 왕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멋진지 말해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를 주면 그들은 지혜로운 리더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미친 사람들이 된다. 나는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왕들, 그렇게 많이 먹어 특별히 모양이 고정된 관이 필요했던 여왕들, 말들을 정부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황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현대 정치에 대한 농담도 아닌데 아마도 그렇기를 바란다. 몇 분 후 나는 당신을 옛 왕족들의 완전한 괴물쇼로 안내할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습관이 너무 기괴하고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현대의 유명 인사들을 완전히 정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11명의 통치자들이다. 그리고 믿어라, 사슴에 대한 농담 때문에 웃다가 죽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절대 이상한 동료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미친 상황에 천천히 들어가기 위해 11번째부터 시작하자. 프랑스의 6번째 왕 찰스는 사실 이 목록에서 더 온건한 항목 중 하나이다. 이 프랑스 왕은 유리 환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믿었고 누군가가 그를 만지면 부서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상해보라. 프랑스의 왕, 고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 부서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옷에 철제 막대를 꿰매고 다녔다. 그는 아무에게도 만지게 하지 않았고 너무 빨리 앉지 않았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왕인지조차 잊어버려 그의 하인들이 그에게 왕이란 것을 상기시켜 줘야 했다. 폐하, 당신에게 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 당신이 왕이니까요. 아, 맞아요. 그것이 이상한 부분조차 아니다. 이 당시에 이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았다. 유리 환각은 마치 와이파이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구식 개념이었다. 여러 귀족들이 그런 증세를 보였다. 심지어 그에게는 이름도 있었다. 학자의 슬픔. 과거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생각하기만 하면 그들의 뇌가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결정한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고대 의사결정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적어도 찰스 6번째의 환각은 슬프기만 했다. 우리 목록의 10번째에서 러시아의 피터 3세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성인 남성, 모든 러시아의 황제가 여전히 인형과 놀았다. 취미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놀았다. 작은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아내인 미래의 캐서린 더 그레이트와 전체 궁정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와 함께 새벽 2, 3시까지 놀았다.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이자 당신의 남편이 새벽 2시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달라고 할 때를 상상해보라. 나와 함께 놀자, 캐서린. 말병사 소리 내봐. 네익, 네익. 그녀가 그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위장 문제로 죽었다고 하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매일 밤 인형과 놀게 하고 극심한 복통으로 죽었다.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 피터는 또한 프로이센에 대한 이상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프로이센 군복을 입고 러시아어 대신 독일어를 했다. 그는 한번 기니피그를 줄여 진술을 구한 적이 있다. 예, 당신의 귀에 정확히 들리셨다. 그 쥐는 그의 장난감 병사를 먹어버렸고 피터는 군사재판을 열었다. 생쥐에 대한 전시재판. 그러나 그는 나중에 그 쥐가 충분한 프로이센의 훈련을 보여줬다고 판단하여 그를 풀어주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완전한 권력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여러분. 간단한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완전히 미친 역사적 사실들을 즐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역사가 얼마나 이상했는지를 발견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9번째는 이집트의 파로크입니다. 이 사람은 끈질긴 손해의 개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파로크 왕은 도둑이었지만 그저 어떤 도둑이 아니었다. 소매치기 왕이었다. 이 남자는 무한한 돈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개의 궁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1000개가 넘는 비싼 수트를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재미를 위해 무엇을 했냐 하면 소매치기를 했다. 윈스턴 처칠이 한번 파로크와의 회의에서 나오다 시계를 깜빡했다. 왕이 훔쳤던 것이다. 국가 만찬 중에는 손님들이 지갑이나 보석, 심지어 메달이 누락되기도 했다. 실제로 파로크는 소매치기의 기술을 연마했다. 그가 도둑의 손이라고 부르는 기술.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리 뛰어났다. 완전히 권력의 지루함으로 범죄를 취미로 삼았다고 상상해보라. 하지만 소매치기는 문제의 얼음산의 한 부분이었다. 파로크는 빨간 것에 집착했다. 그는 수백 대의 빨간 차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집트 내 누구도 빨간 차를 소유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만약 그가 하나를 보게 되면 그는 그것을 빼앗아 자신의 수집품에 추가했다. 그는 한번 그의 자동차 그룹을 지나가려던 빨간 차의 타이어를 쏘았다. 그 운전자는 외교관이었다. 국제사건, 아니 그저 화요일이었다. 그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음란 잡지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이 교육용이라고 말했다. 그래 친구, 그렇게 많은 것들이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이유다. 그는 너무 비만이어서 특별한 침대와 의자가 필요했다. 그는 식당에서 앉을 때 의자의 팔걸이를 제거하도록 해야 했다. 그는 전체 메뉴를 주문했지. 메뉴의 항목을 세어보며 모든 것들을 주문하고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불평했다. 이제 우리 목록에서 8번째는 너무 어리석은 방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코미디 스케치와 같았다. 아라곤의 마틴 왕 또는 마틴 더 카인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이 버리면 부끄러움에 날아갔다. 천사지어 10년의 마틴은 전혀 거위 한 마리를 먹고 있었다. 조각이 아닌 그 스스로 전체 거위. 그의 궁정광대가 불쾌한 식사 이후 기분을 좋게 하려고 농담을 했다. 농담은 사슴이 무화과를 훔쳐서 나무에서 꼬리가 걸려있다. 그것이 전부다. 농담이 아니라 좋은 농담도 아니다. 펀치라인도 없다. 그저 나무에서 걸려있는 사슴의 정신적 이미지일 뿐. 하지만 마틴은 이것이 너무 우스워서 3시간 동안 계속 웃었다. 3시간. 그는 너무 웃어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보라색이 되었고 그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상상의 광대가 되는 것. 당신의 직업은 왕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당신은 우연히 그를 보통 농담으로 죽였다. 당신은 이력서에 그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성공적으로 왕을 죽게 하다. 그 다음 왕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다음 왕이 제정신이죠.
내 전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보 같은 상황에서 죽기 전에 7번째로 넘어가자.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7세는 악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문자적으로 완전히 미쳤기 때문이다. 이 남자의 일상은 정신질환의 명곡 앨범이었다. 그는 무언가 만지기를 지나치게 했다. 내가 지나치다고 말할 때 그는 실제로 부상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의자를 받았다. 그는 외국 방문자들을 포함해 무작위로 사람들을 쳤다. 주 국가의 만찬 한가운데에서 슬랍, 평화회담에서 슬랍, 그의 결혼식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기다려라. 더 이상해진다. 크리스티안은 밤에 궁전을 뛰어나가 가구와 예술 작품을 부수었다. 그는 공식 만찬 중 테이블을 뛰어넘곤 했다. 그는 자신의 개를 정부 장관이라고 선언한 적도 있었다. 상징적으로가 아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 개의 명령을 따르기를 기대했다. 내각 회의는 재미있었을 것이다. 폭닥 장관은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멍멍. 좋은 지적이다. 그는 또한 도약놀이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닌 공식적인 국가 방문 중에 외국 대사들과 함께였다. 조약을 협상하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왕이 왕좌의 방에서 도약놀이를 하자고 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이기게 할 것인가? 규칙이 있는가? 왕에게 정말 도약놀이를 잘하지 않다고 정중하게 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6번째는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이다.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남자는 이 목록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잘 조정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칼리굴라는 단지 기괴한 습관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괴함을 예술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의 말인 인시타투스를 시작하자. 이것은 단순히 사랑받는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칼리굴라는 이 마리를 위해 대리석 마구간과 상아로 만든 음식 그릇을 만들었다. 말은 자신의 하인이 있었다. 보석으로 장식된 목걸이와 보라색 담요를 입었다. 보라색은 일반 로마인이 입었다가 처형될 수 있는 왕실 색깔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한 부분이 아니다. 이상한 부분은 칼리굴라가 저녁 파티에 그 말을 초대했다는 것이다. 공연이나 오락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손님으로 초대했다. 말은 식탁에 앉아 금컵에 담긴 포도주를 제공받았으며 칼리굴라는 정치와 철학에 대해 전면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 말을 로마의 지도자로 만들 계획이었다. 기본적으로 각국 총리의 역할이었다. 말에게 승진을 놓쳤다고 상상해보라. 미안해 마르쿠스. 우리는 인시타투스에게 직위를 드릴 예정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정말 인상 깊었다. 정말 안정적인 성격이었다. 칼리굴라는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라고 명령했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많은 황제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칼리굴라는 그것을 더 멀리 가져갔다. 그는 다양한 신과 여신으로 분장하곤 했다. 그렇다. 여신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각 캐릭터에 대해 특정한 숭배를 요구했다. 월요일에는 주피터, 화요일에는 비너스, 수요일에는 다시 넵튠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제사, 사제가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동상 옆에서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더 신성한지를 물었다. 정답은 확실히 칼리굴라였다. 그는 나폴리만을 가로지르는 떠있는 다리를 만들었고 대략 3마일의 길이로 자신의 말을 끌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갑옷을 입고 다니려고 했다. 이 갑옷은 알렉산더의 무덤에서 훔쳤던 것이다. 그 다리는 전혀 목적이 없었다. 유용한 대로 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물을 가로지르며 드라마틱하게 타고 싶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 점쟁이가 그가 황제로서의 기회와 나폴리만을 가로막은 말이었다고 했으니까. 그에게는 내가 기억하기에 그를 말한 것 같다. 다시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야기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목록 5번째로 넘어갈 시간이지만 루트비히 2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너머로 가득 차 있었다. 스완킹 또는 미친킹 루트비히라고도 알려진 그는
현대의 디즈니 성인들을 절제된 것으로 만드는 집착을 가졌다. 이 남자는 구전 동화와 바그너의 오페라에 집착하여 여러 개의 환상적인 성들을 지었고, 그 중에는 디즈니의 신데렐라 성에 영감을 주었던 노이슈 반슈타인 성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은 루트비이가 단지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마치 동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 성들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급 의상을 착용하고 하인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다. 그는 폭포와 색 조명이 있는 인공 동굴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로헨그린, 백조 기사로서 조개 모양 배를 타고 떠 있었다. 밤에는 여름에도 고급 썰매를 타고 러너 대신 바퀴로 돌아다녔으며 루이 14세의 의상을 입고 있었다. 루트비히는 선택으로 야행성이었다. 그는 낮에 자고 밤에 살았으며 자정에 아침 산책을 하고 새벽에 저녁을 했다. 그의 하인들은 이 일정을 유지해야 했고 전체 야간 궁정이 만들어졌다. 그는 한번 하인의 일을 뽑기도 했는데 그 남자의 의치가 대화할 때 소리가 나서 왕의 동화 분위기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습관은 상상의 저녁 파티를 여는 것이었다. 루이 14세, 마리 앙투아네트 및 다른 오래 죽은 왕족들을 위한 완전한 정식 저녁 파티였다. 그는 빈 의자와 완전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하며 현대 정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하인들은 유령에게 음료를 주고 음료를 시어 영재 주고 그들의 잔을 다시 채워야 했으며 건드리기 아무런 필요도 없이 그들의 접시를 치워야 했다. 당신의 상사가 마음을 고치려는 가운데 상상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인가? 이제 우리 목록의 절반이 다 되었고 저는 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외부로 맞춰졌다. 당신이 상상의 저녁 손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상하다면 네 번째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하세요. 오스만 제국의 이브라힘, 즉 미친 이브라임이다. 이 남자의 습관은 단순히 기괴할 뿐만 아니라 제국을 파괴할 만큼 지독하게 이상했다. 이브라임은 22년 동안 주로 고급 감옥인 세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확신했다. 그가 술탄이 되었을 때 그는 전혀 힘은 미친 것으로 보였다. 그의 첫 번째 기괴한 습관은 모피에 대한 집착이었다. 모피를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모피로 덮는 것이다. 벽, 바닥, 천장. 그는 심지어 여름 중에도 모피로 자신을 감싸곤 했다. 그의 수염은 호박향이 나며 그의 옷은 모피와 보석으로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건 비교적 정상적이다. 그의 주된 집착은 큰 여자들이다. 그리고 내가 큰 여자이라고 할 때 이브라힘은 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극단으로 나아갔다. 그는 제국에서 가장 뚱뚱한 여자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그의 대리인들은 약 30파운드의 무게가 나오는 아르메니아 여성인 설탕 조각을 발견했다. 이브라힘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를 다마스쿠스 총독으로 임명하고 거액의 연금을 주었다. 그런데 더 어두운 일이 벌어졌다. 이브라임은 자신의 280명의 아내가 자신을 속인다고 걱정했다. 그의 해결책, 그들을 모두 무게가 달린 자루에 묶어 보스포러스의 물에 빠뜨렸다. 280명의 아내를 한밤에 모두 묶어 내쳤다. 비명소리는 해협 전역에서 들릴 수 있었다. 한 명은 자루를 풀고 해안으로 수영해 프랑스 선원들에게 구조되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이야기의 유일한 생존자로 남았다. 순위 세 번째는 중국의 진시황 황제다. 그리고 이 편견이 강한 통제자가 현대 독재자들보다 더 차분하게 만든다. 이 남자는 테라코타 군대를 세우고 중국을 통합하여 만리장성의 기초를 다졌다. 우려스러운 이력서,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진시황은 죽음을 두려워했다. 죽음 때문에 불사의 약을 찾는데 집착하게 되었다. 그는 불사자들의 신화적인 섬을 찾아갔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는 연금술로 눈을 돌렸다. 그의 궁정 연금술사는
그에게 수은이 영원한 삶의 열쇠라고 설득했다. 그렇다. 수은,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광기와 죽음을 초래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진시황은 그냥 조금 수은을 먹지 않았다. 그는 비타민인 양 수은 알약을 마셨다. 그는 수은에 담갔고 그의 무덤에 수은이 흐르는 강을 만들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류에게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중 하나에 자신을 담갔고 모든 시간이 아픈 것이 이유인지 성찰하면서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 불사약은 그를 죽이고 있었다. 그의 방 파라노가 더 나빠졌다. 수은 중독이 진행되며 그는 270개의 궁전을 연결하는 터널을 세우고 밖에 나가면 암살자들에게 죽을까 두려워했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2번 자지 않았다. 그의 위치를 폭로한 자들은 그의 가족 모두와 함께 처형되었다. 그는 2개의 동일한 마차를 다르게 보내 혼란스럽게 하고 아무도 그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책을 불살랐다. 몇몇 책이 아니라 농업, 의학, 예언에 관한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책이 불에 탑리었다. 역사, 철학, 시 등이 전부 불에 타버렸다. 항의했던 학자들은 묻혀 살았다. 정확히 460명이 되었다. 그는 역사가 그와 함께 시작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모든 것을 지우려고 했다. 우리가 고대 중국 역사에 대해 많이 아는 유일한 이유는 용감한 학자들이 책을 벽과 무덤 사이에 숨겼기 때문이다. 그가 마침내 49세에 죽었을 때 충격적이게도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그의 관리들은 무엇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2달 동안 그의 죽음을 숨겼다. 그들은 부패해가는 시체를 짊어져 다니며 썩은 생선이 실린 수레로 그 냄새를 막으려 시도했다. 죽음에 조차 왕의 파라노이아는 살아있었다. 우리 목록의 2번째는 어리석음으로 식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아돌프 프레드릭, 스웨덴의 왕은 단일 회식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익어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올림픽 수준의 식사였다. 1771년 2월 12일 아돌프 프레드릭은 그의 마지막 저녁 식사에 앉았다. 그는 바닷가재부터 시작하여 캐비어, 사우어크라우트, 훈제 청어, 그리고 많은 샴페인까지. 그러나 그는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메인 코스에는 더 많은 생선,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야채가 있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시점에서 멈추었을 것이다. 아돌프 프레드릭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후식으로 그의 가장 류비만 간식인 셈라라는 스웨덴 크림번을 2개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14개를 먹었다. 기존의 방대한 식사 후에 14개의 크림번을 먹었다. 그의 하인들은 그가 번을 계속 입에 쑤셔 넣는 모습을 경악하며 지켜보았다. 크림이 그의 턱을 흘러내리고 그의 배가 눈에 띄게 커져갔다. 마침내 그는 식탁에서 물러나 일어섰지만 즉시 쓰러졌다. 죽었다. 그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소화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는 마치 타이타닉호가 고담 문제를 가진 것과 같다. 스웨덴 사람들은 실제로 그를 자신을 먹어 죽은 왕이라고 부른다. 그의 위키피디아 페이지 또한 마찬가지다. 그게 당신의 유산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정책이 아니라, 당신의 전쟁이 아니라, 당신의 업적이 아니다. 단지 14개의 크림번을 먹고 죽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아마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희미하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 가장 미친 여왕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해보자. 구독했는가? 왜냐하면 나는 어떤 왕의 습관이 너무 끔찍하여 역사가들이 수세기 동안 그것들을 감추려고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당신이 다룰 수 없는 정도의 완전히 미친 역사적 내용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잉글랜드의 헨리 8세이다. 그래, 나는 알고 있다. 뻔한 선택이라고. 그러나 내 말을 들어봐. 왜냐하면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이 남자가 얼마나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지의 표면조차 스치지 않는다.
냄새부터 시작하자. 헨리 발세는 결코 낫지 않은 열린 감염 부위 위가 다리에 있었다. 그것은 1936년의 말타기 사고에서 감염되었다. 그 상처는 다치고 고름이 차고 다시 터져 나갔다. 냄새는 너무 심해서 궁정의 사람들은 그가 있는 방을 3방 떨어진 곳에서 알아챌 수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썩은 살과 배설물이 섞인 것으로 묘사했다. 그의 의사들은 매일 그곳에서 고름을 몇 파인트씩 빼냈다. 또 한 번 1500년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치료법은 그것을 갈은 진주와 금가루로 채우는 것이었다. 감염이 비싼 것들을 사랑한다고 사는 모양이다. 그 상처는 너무 아파서 헨리는 다리를 위해 특별히 다리 받침이 있는 의자를 만들어야 했다. 그는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끔찍한 부분이 아니다. 헨리는 인생 말년에 비만에 체져 체중이 400파운드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말 위에 오르기 위해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다. 그는 계단을 오를 수도 없고 일반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햄프턴 코트 궁전은 왕이 그의 거대한 체중으로 무언가를 부수지 않도록 문을 넓히고 바닥을 보강해야 했다. 헨리의 식습관은 왕의 기준으로 보아도 미쳤다. 헨리의 전형적인 아침은 씹는 조리 수프와 야채 등을 포함했다. 아침에도 여러 개의 고기 요리를 먹었다. 그는 메인 코스는 생선은 너무 늘어나서 심지어 그는 토하기기도 했다. 그의 술 소비량은 하루에 몇 갤런이었다. 침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의 마지막 연도에 헨리는 너무 비만해지고 다리는 감염스럽게 되어 그의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는 물론 아내를 비난했다. 클레브의 애는 헨리가 그녀의 외모로 인해 결혼을 성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유명하게 이혼했다. 진짜 이유는 그는 너무 비만하고 감염되어 있어서 신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말 미친 부분이 있다. 냄새는 단순히 그의 다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헨리는 현대 의사들이 제2형 당뇨병이라고 믿는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소변에서 단 냄새가 나고 파리를 유혹하게 했다. 감염된 다리, 수상한 욕실 위생, 그리고 정기적으로 목욕하는 것을 꺼리던 그의 조합으로 인해 헨리 8세는 본질적으로 400파운드의 감염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의 기분 변화는 전설적이었다. 같은 말타기 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으로 인해 그의 남자이자 왕은 점점 피곤한 괴물이 되었다. 그는 아침에 처형을 명령하고 오후에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2명의 아내를 수장했다. 한 명은 출산 중 죽었고, 한 명은 그는 이혼했으며, 한 명은 그를 생존하여 결혼했지만, 한 명은 그 결혼을 무효화했다. 그의 아내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은 일반 사람들이 가진 식물이 얼마나 나쁜지와 비교해도 더 나쁘다. 아이러니하다. 이 전염병, 비위생적인 비만한 폭군이 자신이 여자들에게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법정에서 황홀해하며 고백하고 자진하여 자신을 추적하며 젊은 여성들을 쫓았고 그때의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그의 관심을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았다. 그들은 거의 그 냄새를 견디지 못했을 것 같다. 그는 그의 모습을 날씬하고 운동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초상화를 주문했다. 그는 강화를 요구하는 가구를 필요로 했다고 해도 말이다. 헨리가 결국 1947년 죽었을 때 그는 너무 비대하여 특별한 초대형 관이 필요했다. 관은 윈저로 가는 도중 사이언 하우스에 하룻밤 동안 두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나무로 된 내부가 부패로부터 생기는 가스에서 터져 나와서 왕의 체액이 바닥에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개들이 영국 왕의 차림을 핥은 것들이 발견되었다. 이 이미지를 자세히 떠올려보라. 잉글랜드를 가톨릭 교회에서 끊어낼 줄 알았던 사람, 그를 잉글랜드 교회의 최고장으로 선언했으며 반대하는 누구에게나 처형을 내렸던 사람은 결국 개의 먹이로 남게 되었다. 그것이 카르마가 아니라면 무언가가 아니다.
하지만 이 미친 왕족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실체는 그들이 단순히 희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경고다. 이들은 무한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무한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며 어떤 대가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완전히 미쳐버렸다. 찰스 5세는 자신이 유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피터 3세는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파로크는 소매치기가 되었다. 마틴은 끔찍한 농담으로 웃다가 죽었다. 크리스티안 7세는 외국 외교관을 때리고 걔를 장관으로 만들었다. 칼리굴라는 그의 말을 상원의원으로 만들려 했다. 루트비히 2세는 유령과 함께 저녁 파티를 열었다. 이브라임은 280명을 한밤에 물에 빠뜨렸다. 진시황은 스스로를 독살하며 영원히 살고 싶어 했다. 아돌프 프레드릭은 크림번을 먹어치우며 죽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떠다니는 생물학적 무기로 변하게 되었다. 패턴은 꽤 분명하다.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면 그들은 절대로 제정신을 잃는다. 그들은 목욕을 멈추고 수은을 먹고 더러운 곳에서 처박히고 혹은 정말로 부패로 폭발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번에 당신이 당신의 상사가 미쳤다고 생각하면 단지 2시까지 인형을 가지고 놀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임을 기억하면 된다. 적어도 그들은 두고 보낸 지 72년이 훨씬 더 많다. 적어도 그들은 유리로 만들어졌다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이 왕족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다. 권력, 돈, 군대, 왕국이 전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목욕하기를 거부했다.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나쁜 농담 때문에 웃다가 죽었고 말을 정치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사실 현대의 정치에 비춰보면 칼리굴라는 그의 시대보다 확실히 앞서갔던 것 같다. 적어도 그의 말은 아마 일에 나왔을 것이다. 이 비디오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더 많은 이상한 발견과 그것을 실제 문서로 뒷받침하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